그러면은 우리 상공회의소 이노찬 회장님이 그동안에 많이 고심을 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건가 하는 거를 상당히 염려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준비가 좀 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이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상공회의소 이도찬 회장입니다. 지난 23일 날, 금요일 날 이제 우리 한인 봉해찌루 지역의 가게 주인이 이제 구속이 되어졌는데, 그때 우리 이세균 변호사가 저희 사무실에 이사로 있으면서 나름대로 또 친분 관계도 있는 저희 이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연락을 받고 우리 이세균 변호사는 그쪽으로 달려가게 됐고, 또 담당 경찰서장이 우리 이세균 변호사가 2년 전에 또 한번 취재를 했던 그런 서장이라는 걸 알고 그 사람 우리 이세균 변호사가 약간의 꾀를 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 사람의 비유도 좀 맞추면서 나름대로 어떻게 된 상황인가를 알아봤을 때 처음에 구속된 그 사람의 변호사는 서장하고 잘 이야기를 못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세균 변호사가 갔을 때는 좀 많이 풀어진 심정으로 나름대로 우리가 2년 전에 하고 있던 방법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데클라라성과 그 다음에 콘트락도의 이 두 가지 사항을 우리가 지금 해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이걸 아는 사람은 문제가 크게 일어날 수 있지만, 이걸 한 사람은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다음 주에 월요일날 다시 소환이 됐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이게 한 200여 장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증거로 보여줬을 때 그 사람은 혐의가 없이 그냥 풀려난 그걸 보서라도 저희가 그리고 그런 것을 깨달았을 때 상공회의소에서 우리 조선 아침 신문을 통해서 또 저희가 기사화해서 저희가 찌라시도 뿌렸습니다. 우리 상공회의소에 이 두 가지의 서류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필요한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이 서류를 이용해서 당장 형법으로 발생되는 문제는 막을 수 있으니까 이걸 이용하라고 했을 때, 사실 우리 상공회의소로 사무국으로 전화를 오신 분들도 많이 있었고, 또 나름대로 팩스로 공문으로 저희들이 이 서류를 보내주곤 했습니다. 근데 앞으로 문제점이 뭐냐고 저희들이 해결 방안을 이렇게 찾다 보니까, 우리 아까 이세균 변호사가 얘기했듯이 경찰서장도 인정을 한, 지금 현재 노동경찰청이나 인권위원회에서는 이런 노동 착취를 방지하자는 그런 캠페인을 많이 벌이고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힌트를 얻어서 나름대로 우리 한인 사회가 똘똘 뭉친다는 그런 개념으로 하나의 포스터지를 우리 전 상공인들이 운영하는 업소나 가게에다가 포스터를 이용한 캠페인을 하자. 그래서 거기에다가는 제가 이렇게 우리 이 변호사가 잠깐 준비를 했는데, 이거는 약식입니다. 여기에 나름대로 OIT라고 국제인권노동부 마크가 담겨져 있고, 그리고 주 상파울로 정부의 마크가 있고, 그 다음에 MPT라고 연방노동검찰청 로고가 있고, 그 다음에 상공회의소, 그 외에 DHPP라고 요번에 주인권수사본부 경찰서에 연행된 그쪽에서 지금 현재 올가니아성 한다는 그런 로고를 집어넣고, 우리는 노동 착취를 고발한다, 이런 내용의 캠페인을 우리가 포스터지로 만들어서 우리 한인사회 전반적으로 뿌렸으면 어떨까 하는 이 문제를 오늘 대책 방안으로 내놓으려고 사실 저희들이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 모두가 여기에 동참을 하시겠다고, 또 가까운 단체나 모든 한인 업소에다가 이런 홍보를 해주시면 저희들은 이 작업을 들어갈 것이고, 지금 현재 각 기관마다 저희들이 일단 연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거는 자기네들도 돈 안 들이고 또 바라는 거 없이 홍보가 되는 거기 때문에 나름대로 크게 저희들을 환영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상적인 우리의 입장을 찾아가자 하는 그런 캠페인이고, 그게 아까 좋은 서류는 또 이제 참고해서 배부를 좀 더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들면은 한인하고 같이 합작해도 되고, 우리 권명호 변호사님 좋은 얘기, 또 봉제 공장 하는 볼리비아노 후황의 얘기 한번 좀 나눠주시죠.
제가뿐만 아니라 여러분께서 많은 이 사건에 대해서 진상을 밝히시고 또 해결책도 좋은 안을 이미 준비를 하신 것에 대해서 많은 진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상공회나 이석현 변호사께서 발언하신 거는 많이 여러분들의 좋은 유익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서만 두 가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문제가 생긴 배경과 또 집중적으로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노예 착취가 뭐냐. 먼저 노예 착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브라질의 노예 착취에 대해서 헌법으로 그거를 미정하고 그거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만 보통법에 양반법에 노예 착취에 대한 정의가 없었습니다. 몇 년 전에 노예 착취의 정의가 나왔는데 간단하게 말하면은 노예도 어느 집에서 삽니다. 옛날에 노예는 주인이 그 사람의 몸을 사갖고 잠을 재워주고 밥을 먹이고 일을 시키고 아침마다 일을 시키고 하면은 잠을 잘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얼핏 보기에 브라질 사람들이, 볼리비아 사람들이나 우리 한국 사람들이 바느질 하는 재봉사들을 잠을 재워주고 밥을 먹여주고 열심히 일하고 일을 많이 하면 늦게까지 일해도 일을 많이 하면 돈을 버는 것. 한편으로 보면은 생산을 위한 바람직한 그 근면한 노동이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봤어요. 근데 노예 착취를 볼 때는 다를 게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많은 하청업자들이나 재봉사들이나 그런 관계에서 문제가 있었는데 노예 착취로 불렸다가 노예 착취에 대한 정의가 없기 때문에 그 지분이 풀려나왔고 불법 체류자에 대한 그 불법 고용 문제 때문에 5억만 걸려서 한 사람은 2,500원 벌금 내고 나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신경도 안 썼어요. 그렇지만은 어느 순간에 브라질 사회가 노예 착취에 대한 법의 정의를 집어넣기 때문에 간단히 말하면 환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세기 변호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더럽고 밥 먹는데 일하는데 옆에 밥을 같이 먹고 밥이라는 거는 배가 고파서 먹는 게 밥이 아닙니다. 어느 4시간이지만 최대한 6시간 동안 근무하다가 휴식을 취하는 겁니다. 그게 현대사회가 추구하는 인간의 대접입니다. 밥 일하다가 거기서 먹고 또 먼지 속에서 먹고 사고 사는 게 인간이 해야 될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볼 때는 그게 노예 착취, 노예와 비슷한 노예 흡사한 노동 착취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같게 말하면 환경이기 때문에 환경이 불결하고 또 법적인 그 계약상이 분명치 않고 또 불법 체류자가 일을 하고 잠자는 곳에 분명치 않고 열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패스포트를 보관하고 있거나 아니면 지불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옷 한 벌당 50센트로 갑니다. 그것도 노예 착취에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사람이 기본적인 생존을 할 수 없는 지불을 하는 그런 관계는 서류상으로 적혀 있어도 그거는 노예 착취로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사람이 하루에 밥 3끼를 먹기가 일하는 것만 아니라 뭔가 조금 더 발전을 위해서 기본적인 걸 줘야 된다는 뜻에서 기본 월급도 있는 것처럼 최저임금이 있는 것처럼 그런 거를 여러 가지 차원에서 월급, 법적인 지위, 환경, 그다음에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 근데 다 같이 살면서 문 잠가놓고 가면은 혹시 그 노동자가 일이 끝난 다음에 나가고 싶을 때 못 나가는 거 아닙니까? 가끔가다 아파트에서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볼리비아 케이스가 아닙니다. 식모가 일합니다. 내 남편과 부인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럼 문 잠궈 놓고 나와요. 그러면 식모가 애들하고 열심히 하는데 갑자기 식모가 전화를 받고 나가야 되는데 잠겨 있어요. 큰일 납니다. 혹시 불이 나면 그 사람은 타겠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의 그 왕래, 그 사람의 자유력의 그 통행을 방지하다, 금지시키는 것 자체가 이런 노동관계에서 노예와 비슷한 노동 착취로 간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지금 그래서 이런 문제가 심각해진 거고, 두 번째는 잠깐 그 배경을 말씀드린다면은
지금 현재 많은 볼리비아 사람들이 영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우리 이세김 여사 말씀하시고 그런 것처럼 또 내려와요. 근데 볼리비아에서 오시는 분들은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저도 2번 가봤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바람을 하시는. 그래서 목욕도 안 하고, 그 사람들은 목욕하는 습관이 없습니다. 인디안들은 그런 습관이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회사를 갖고 일을 하면은 옷 한 벌당 1원 50전 받고는 지불할 수가 없고 등기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옷 한 벌당 1원 50전을 받고 2원, 막시멈 3원을 주고 하는 바느질을 갖고 애들을 등기시킬 수 없기 때문에 등기를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그런 등기 안 하는 나무사 일을 해야지만 밥을 먹고 삽니다. 또 한 가지, 그러다 보면은 아까 우리 박동수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울바라는 볼리비아 브라질리에로 아소시아성 이 오피시나 디 코스테라 보울바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회장이 호황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과 한 4, 5년은 관계를 했습니다. 한 3, 4년 전에는 상공회랑 한인회랑 노동 검찰청이랑 또 주정부랑 이런 문제에 대해서 주성파울로 주의회에서 논의까지 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경쟁과 어떤 이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러다가 또 흐지부지 됐습니다. 문제는 볼리비아 사람들까지도 서로끼리의 갈등이 있습니다. 왜냐? 싼 거를 찾다 보니까 등기 안 된 불법 체류자가 생기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몰려 살고 경비를 줄이고 또 저기 볼리비아 그 남쪽 왼쪽에서 300 왼쪽에서 오는 그 가난한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은 어디가 셀터가 없어요. 거기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게 불결하고 노예 비슷한 노예 착취를 갖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원가에 관계되는. 근데 그런 거를 안 하겠다고 피르마를 열고 한 사람은 피르마에 돈 내기죠. 등기했으면 또 기본 월급이 있죠. 지금 성파울루 주의 기본 월급이 제가 얼마냐면 565원인가 그렇습니다. 565 해야니까 또 산토스에는 또 산토스 지역은 또 의료보험까지 들어줘요. 그 멀리 팔아서 저기 미나제에서 남쪽에 가면 거기는 450 정도, 380이나 450. 그러면은 그 감당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볼리비아 오피시나를 갖고 있는 제대로 갖고 있는 볼리비아 사람들이 불법 체류를 하는 그 상대를 자기 친구들로 고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볼리비아 재봉협회 회장이 고발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왜 고발하기 쉬운지 아십니까? 볼리비아 사람들은 자기네가 스스로 비공식적으로 운영하는 두 개의 라디오가 채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하루 종일 그것만 듣습니다. 거기 가면 늘 스페인 말도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쓰는 인디안 말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도 못 알아듣습니다. 경우에 이렇게 제보가 어떤 누구를 고발하거나 간다 그럴 때는 전부 다 인디안 말로 합니다. 그럼 거기에 한국 사람 누가 듣고 다 이해하고 그러면 그게 다 고발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문제는 브라질 근접, 메르코스를 국경에 있는 나라와 브라질과 국경을 갖고 있는 근접하는 불법 체류자에 대해서는 브라질 정부가 정치적인 협상 관계를 위해서 보호해줄 의무가 있고 또 웬만한 노동법과 이 민법에는 동등한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혜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합니다. 그 사람들은 고발해도 문제 없습니다. 갔다 와도 돼요. 우리는 갔다 오면 6개월을 공백 기간을 줘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런 체제에서 자기들끼리 갈등이 있기 때문에 정식으로 회사를 차리고 있는 브라질, 볼리비아 오피시나 주인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라도 그렇지 않은 사람을 고발하고 그런 거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한국 사람들 다 같이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브라질 정부가 점점 사회주의적인 정부로 들어갔습니다. 노조가 대통령입니다. 또 브라질의 카톨릭에서 그런 면을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수적으로 아까 상공회나 이세금 연설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나중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입장을 밝힐 수 있는 이런 서약서 아니면 계약서 이런 거를 준비하시고 물건이 운반할 때 못할 뜻이 되는 거는 그래도
거기 불결하면은 못 빠져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런 논란은 인사적인 세무적인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관계에서 그런 걸 알고 했다면은 그 노예 비슷한 노동 착취라는 게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금전적인 문제, 그러니까 바느직각과 브라질 사람들끼리, 볼리비아 사람들끼리 영주권 있는 사람과 영주권 없는 사람, 회사를 여는 회사와 회사가 없이 비공식적인 그 볼리비아 제공 공장들끼리의 갈등에 우리가 휘말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여러 번 제가 제시가 되고 제안이 된 여러 가지 그런 보완 정책을 보완 방법을 쓰셔야 되고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상태에서 형사사건 문제는 놓다가 있다고 꼭 결정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필수적으로 그 관계를 갖고 있는 그 제목공장이 그 노예 비슷한, 노예 흡사한 노동 착취라는 그런 조항에, 형법 조항에 걸리지 않게 환경 문제, 그 다음에 금전 문제, 그러니까 지불 문제죠. 그 다음에 법적인 지위 문제가 갖춰지는 것을 제품업자에서 필수적으로 그걸 점검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선 경찰 수사당국에서는 걸어놓고 잡아놓고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잡힌 다음에는 우리가 변호사를 써서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겠지만 그때까지는 그게 이틀이 걸릴 수 있고 일주일이 걸릴 수 있고 몇 개월이 걸릴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적으로는 그렇고 대외적으로는 몇 년 전에 있었던 것처럼 이런 문제를 우리 상공에서 지금 캠페인을 벌이듯이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인회보다 뭐 좋은 아침이나 여러 인터넷을 통해서 그런 걸 개봉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번 김철호 회장님 때나 그전 때에도 이런 거를 여러 번 신문에 냈지만은 한 번 뜨고 나면은 쓰레기 들어가는 게 신문입니다. 근데 불행스럽게도 그때는 그런 데를 지났어. 그렇지만 지금 후앙이라고 말하는 볼리비아 재벌공장 협회 회장은 지금 칼을 갈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자기네의 생존을 위해서 칼을 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는 한인회 차원에서 전에 있었던 것처럼 이런 관계되는 노동 담당 검찰청과 특히 노동 담당 검찰청 이 아줌마가 제일 무서운 여자예요. 이 아줌마는 옛날부터 왜 그런지 한인회에 대해서 굉장히 나쁜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조, 그 다음에 또한 재봉사 노조, 그 다음에 볼리비아 사람 이런 문제를 좀 더 원만하게 총괄적으로 그런 대화의 방향을 가져가고 서로끼리의 갖고 있는 은거진 그런 것들을 풀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인회를 맡기 이전에도 볼리비아로 그 봉제협회 회장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다투거리고 사고를 일으키지 못하게 하려고 붙잡고 저도 작년에 만나서 다음에 좋은 때 다시 얘기를 하자 그러고 시간을 지금 끌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그 친구가 역시 아직도 한국 사람에 대해서는 자기는 허가를 내고 있고 허가 안 낸 오피스에다 물건만 주면은 그 사실만 알면은 고발 조치하려고 그러고 벼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칼을 갈고 있다는 얘기는 이제 일종의 그런 얘기인데 어느 코리아노가 제품 봉지하는데 허가 없는 집에 물건을 주고 있나? 그래서 싸게 바느질을 해가나? 그래서 그거를 또 이 나라 그 매스컴하고 연계시켜가지고 한국 사람 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고 오늘 우리 권명호 변호사님이나 이세균 변호사님 또 우리 이도찬 상무위에서 참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결론적으로 딱히 일은 시켜야 되겠는데 바느질집은 마땅한 데가 없고 기껏 나타나는 게 허가 없는 바느질 나타났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에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 변호사가 여기 많은데 이런 일이 자꾸 생겨서는 안 된다. 여기서 스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변호사님들께서 또는 변호사 협회를 옛날처럼 구성을 해가지고 우리 한인들의 피해를 막는 것을 막아줘야 된다. 그냥
누가 개인적으로 누가 하나 당했구나 하고 그냥 방관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예.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거는 실제로 있었던 얘기인데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느 뭐 교포 사장님께서 성파울에서 50km가 안 되는 가까운 도시에 자매를 맺어서 한 500명 이상의 지금 그 동네 그 아낙네들 그 시골 도시에는 여자들이 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냥 그 장소를 거저받고 기회를 받아가지고 그 우선 바느질을 가르치고 500명 이상의 바느질 공장을 살리려고 설립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뭐 사회적인 분위기도 그랬고 이런 절박한 개념도 없는데 흐지부지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같은 상태에서는 그게 굉장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파울 근교의 조그마한 도시들은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 너무 멀어서 일하러 올 수 없고 거기는 직업이 없고 그래서 소유를 하는 사람들이 여자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 조금 힘든 짓이라도 그런 어떤 자매를 맺어서 시청과 자매를 맺으면은 그 사람들은 이런 법적인 문제를 따지는 그런 불법체류자가 아니라 브라질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그 지역의 정치가들과 같이 어떻게 보면은 쉽게 이런 일을 직업을 창출한 일이니까 호응을 받을 것입니다. 사실은 자봉틀은요 지금 중국 사람들이 하도 싸게 들어와서 비싼 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를 아까 그 자봉틀을 한 사람한테 넘겨주고 내일만 하라 그런 게 아니라 이걸 체계적으로 하면은 100%는 해소는 안 될지 모르지만은 그런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예. 민법이랑 세법을 떠나서 일단은 오피스나 자체가 운영하는 주인이 영주권자고 CK도 있고 그 저기 하면은 근본적으로 여기서 그 저기 한 거에 대해서 데클라라성을 만들어서 자체를 해서 자기가 본인이 서명을 해서 자기 본인을 써서 깍도려 가가지고서는 사인을 인증을 하면은 여기 자체에서는 자기가 각서하시는 거랑 맞는데 여기 보면 내가 피르마가 없을 경우라도 피르마 있던 없던 이거는 받아가는 게 좋습니다. 예. 없는 경우에 써야 되는데 당장에 대책해야 된다 그러면 일단은 이거랑 이거는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고 노따 끊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자 노따를 뭐 끊으라 말하는 게 아니라 노따는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피르마가 있든 없든 노따는 끊을 수 있는 거죠. 피르마가 있든 없든 노따를 끊는데 문제는 뭐냐 노따는 뭐냐 운송하는 데 끊는 겁니다. 거기 반대측에서 일을 봉제업을 해가지고서는 일을 해가지고서는 서비스에 대한 노따가 없기 때문에 그게 세금 탓입니다. 코펙스나 오피스나 갔다 오는 거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그게 필요했었습니다. 나갈 때 1회에 갔으면 1월 20 전에 노따가 다시 들어와야 됩니다. 20%의 봉제업체의 이하를 포함해서. 이제는 관한에서 노따 끊는 거는 1원에 나가서 1원에 들어와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그거는 판매 물건이 아니고 운송의 물건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봉제하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는 이런 문제입니다. 노따를 보내고자 하나 피르마가 없어도 어떻게 노따를 띄느냐 하는 그 문제를 노따는 그래서 어떻게 띄면 좋겠다. 이스크리성 세니 빼셨다가 오시면은 영주권이랑 시키는 우선 보냅니다. 일단은 운송하는 데는 그 사람 이름과 노따 발행은 빼서 피스가 주니까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그러니까 운송이기 때문에. 그 사람 이름 쓰고 세니페 주었다로 가지고 주소랑 정확하게 명시하고 네. 계약서 명시하고 이 데클라라성은 여러 번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에 계약을 때 한 번만 받아서 공중 맡아놓은 다음에 이 계약서만 발행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왜 낭주에는 뭐라고 그러면은 브라질의 법에서도 뭐 몇 분들이 지적하신 거는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얘기할 거는 제가 농당처럼 뭐 여기에 간부도 그러고 노동 검찰청에 있는 아우마라메 데스가 지금 총관할인데 그때 제가 맨 처음에 만났던 분은 그때 검사였습니다. 그때도 그걸 했습니다. 왜 그래서 노예하는 거를 왜 이거를 단속을 안 하냐? 그래서 그분한테 그러면 증을 주십시오. 왜 달라고 해서 증을 주셔야지 내가 단속을 하고 경찰 생찰해서 가서 다 구속시키지 네가 할 일을 왜 나한테 시키냐. 상식적으로 말하면 계약서가 있고 정당당하게 계약을 맺어서 일을 했으면은
이 사람이 뭐를 했더니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 그거는 내 책임이 아니다. 노동에 여기에 항상 피스칼 나와가지고서는 뭐 계단이 잘못돼 있다니 아니면 뭐 마름이 있다 뭐 애들 밥 먹는 거 그거 피스칼 하는 사람은 많은데 왜 오피스나도 또 쫓아다니면서 그 감시를 안 하냐. 그건 너희들이 일이지 내 일이 아니야. 우리들이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송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최소한대로 관계 맺는 거는 확실하게 맺는 겁니다. 계약서를 만들고 모든 것들을 정상화를 하셔야지 형사 관한에서는 그래도 면할 길이 충분히 이 구속당한 그 담당 서장이 이틀 뒤에 아는 교민 한 분을 불렀습니다. 그때 갔었을 때 이 서류를 200장 이상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거를 보여주고서는 했을 때 이거면은 만족하겠냐? 이거 있는 데서 그 여자가 그분 나가기 전에 얘기했습니다. 네가 이런 서류를 해도 만들어놨으니까 구속 안 시키지 그 사람은 수갑채고 내보낼 거다. 그런 식으로 얘기했었을 때 그 이후로 5번인가 6번인가 또 갔습니다. 그래도 한국 사람들이 이런 거를 조금씩이라 한다고 그러니까 구속에 관한에는 좀 면했습니다. 거기에 근본으로 알지 안 나오게 제가 이거를 늦게 그랬는데 거기에 적극적으로 도와준 사람이 한 국회의원 있습니다. 윌리엄 그 사람이 뒤에서 사정을 하고 여러 사람들한테 간부한테 얘기를 해가지고서는 그 여자한테는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분의 친한 친구 거기를 통해가지고서는 또 귀에 들어가게 하고 여러 가지 해서 그나마 지금 아직 구속은 안 들어오는 게 거기에서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게 평생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지금 명단에 100 꼭백성이 이상 있다고 그러면은 여기 앉아 계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장담은 못합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을 하려면 공개를 하십시오. 언론사에다가. 왜? 한국 분들은 놀래야지 방책을 하십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중위 제보를 해볼까 제 친척분들도 이거를 이 상황이 일어난 다음에 쓰십니다. 제가 변호 14년 하면서 건의를 했던 거를 이제 쓰십니다. 내용을 한번 한국말로 좀 설명을 해줄 수 있습니까? 데클라라성을 보면은 나, 아무개, 영주권 번호 몇 번, CK 번호, 주소, 모든 거에 각서한다. 나는 없고 고용도 안 하고 불법 체류를 비슷한 사람도 안 하고 미성년자도 안 쓰고 내가 피르마 정식으로 열려 있다는 각서를 쓰는 겁니다. 피르마가 없는 사람은? 피르마가 있던 없던 자기가 각서를 썼으면 그 사람 피르마를 안 열었으면 그 사람 문제입니다. 물건 보낼 때는 돌아올 때 놓다가 없으면은 서비스 놓다 없으면은 실제적으로 권위는 없습니다. 줄 자격이. 왜냐면은 놓다를 끊어줘야지 돈을 주는 거니까. 그 짝에서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거는 꼼팩성이 있는 분들이 놓다를 끊어서 오면은 돈을 지불한다 생각하는데 놓다가 2개가 와야 됩니다. 돌아올 때는. 하나는 대본로서 놓다가 와야 되고 꼼팩성에 가서 놓다를 대본로서 놓다를 갖고 와야 되고 하나는 서비스 놓다가 와야 됩니다. 그거 할 때 세세메가 있으나 놓다가 올 수가 있는 거고 아니면 세니페셔 같은 놓다가 올 수가 있는 거고 세니페셔는 이스크리성 대신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 세세엠이 있는 거는 세니페셔 딱 있고 세세메가 있는 겁니다. 서비스만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공장 뭐 가공하고 여러 가지 한다 그러면 이스크리성이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오피스나 자체에서 올 때는 놓다가 2개가 와야 됩니다. 하나는 놓다지 데볼로성은 콤팩션에서 떼는 거고 왜? 맞춰야 되니까. 나갔다는 거나 들어온 거나 맞추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운송이 필요한 거니까 얼마든지 발행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10장 가지러 가도 놓다 끊으셔도 되고 100장 해도 되고 1000장 가져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느 경찰이 단속을 해도 놓다가 있으면은 얘기할 권한도 없습니다. 넣었다가 없으면 문제가 생기죠. 그럼 돌아올 때 오피스에서 돌아올 때 피르마가 있는 사람은 노따를 끊어서 올 거고 그래야지 정식으로 돈을 지불했다는 게 나는 거고 없으면은 간단한 양식 해시볼에도 만들어서 내가 얼마를 지불했다는 거를 쓰셔서 받아놓으시면 됩니다. 일단은 세법이나 민법은 못 면하지만은 그거는 불법이니까 그렇지만 형법에는 면합니다. 왜? 정식 계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법, 상법 모든 거를 갈리셔야 된다는 게 그겁니다. 그러면 오피스나가 영주권이 있는데 필마가 없다. 급하면 쓰셔야죠.
그럼 뭐 안 쓴다고 얘기해봤자 그냥 어차피 쓰셔야 되려면 조금이라도 방치를 하셔야 됩니다. 낭재 무슨 문제, 세계급 문제라 해서 형법으로 간다. 그거 발송하는 거는 일단은 구속은 한다고 안 하셨습니까? 지금 문제는 149조와의 형법에 그 되어 있는 거는 2년에 8개월에 징역입니다. 그럼 그걸 행불로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판사가 보석금을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 저기요. 볼리비아노도 구속이 돼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또 뭐 저 브라질레로도 구속이 돼 있다 그런 비슷한 사람. 브라질레로는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렇지만은 이 문제는 볼리비아 사람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거는 브라질 사람이 지방에 가서 그저기 한다고 그러는데 미성년자애가 거기서 일하고 있다고 그러면 똑같이 걸립니다. 미성년자의 단속은 더 심합니다. 브라질. 그러면 그 브라질에 아소시아성 볼리비아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공제협회가 아니고 아소시아성 없습니다. 없어요? 공제협회는 있지만 볼리비안 협회는 없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볼리비아 영사관에도 해결을 못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98년도 마지막 3학년 있었을 때 연방 세무관에서 그 세금 문제 셀지동을 하나 발행하는데 한인에다가 도움을 청했었고 그러니까 상공회사가 대표로 거기서 일했었고 볼리비아 영사관에서 직원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볼리비아의 거기 책임자랑 얘기를 했었을 때도 이분들도 이 해결에서는 방침이 없답니다. 그러면은 이런 문제는 국가적으로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 같은데 이게 근데 정치적으로 남미의 국경이 많은 나라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그 기본권이라고 생각되거든요. 내가 좋은 데가 살고 싶다는 거는 그 기본권인데 뭐 워낙 그런 이제 그렇지만은 하다 보니까 거기에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문제를 있는 사람들은 쓴다고 해서 우리가 해결을 면한다는 거를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죠. 그러니까 잘못된 거는 지정도 해야 되고 된 것도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한인 교포사에서는 여태까지 몇 년 동안 하자 그때 일어날 때마다 아웅장하지만은 결과적으로 남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연말에 다가오면 급하니까 불법 체류자들이든지 말든지 일단은 물건만 나오면 된다는 생각에 물론 기계를 갖다 준다. 기계 갖다 주는 자체도 서류상 없으시면은 기계 들고서 도망간 사람들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고백성들이 기계 갖다 주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뭐 기계가 다 없어지고 그러는 거. 가끔가다 기계 갖다 주는 게 무슨 기계입니까? 뭐 진짜 특수 기계. 뭐 AD를 뭐 특수로 뭐 박는 거든지 그런 기계가 있을 때는 몇천 불씩 가는 거를 갖다 주는데 서류상 아무것도 없이 갔다 그러면 경찰서 신고하려면 경찰 애들이 웃습니다. 도대체 몇천 불 가는 기계를 갖다가 아무 서류 없이 그냥 갖다 주냐? 기계 빌려줄 때 그것도 간단히 노따로 쓰잖아요. 노따로 쓰는 것보다 계약서를 정식으로 발행을 하셔야 돼요. 왜? 나중에 그 사람이 도출했을 때는 세무법이 떠나서 경찰서에 신고하면은 이거 빌려준 증명서로 가가지고 어디든지 그거를 되찾아올 수가 있겠지. 누구한테 3자에 팔든지 여러 개.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볼리비아 사람들 필마가 없다 해도 일단은 근본적인 거는 영주권이 있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많은 볼리비아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오피스나 이런 거 써가지고서는 자기 불법 체류면서 그거를 몰래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국 분도 있지 않습니까? 불법 체류 이런 분이 뭐 필마를 열으니까 3자한테 빌려서 그러겠지.